안녕하십니까, 세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처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돈은 누가 벌어주나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가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그 근로자의 돈은 누가 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회사와 직원은 갑과 을의 상황에 놓일 수 있겠으나 이게 회사와 전체 직원으로 두었을 때 과연 갑과 을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듯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꼭 도움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만드는 자율적인 예방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확인해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 등 이런 것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 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련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체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먼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 후에 사업주는 이것들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실행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요인의 발굴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개선하여 현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기업은 왜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바로 전 근로자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현장의 위험 요소는 관리자가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야말로 뭐가 위험하고 또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근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회사의 참된 모습입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회의들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는 적용 대상이나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규모의 회사 정도가 되어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사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아마 자체적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회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회의들이 다 만족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단점이 없을까요? 이 회의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전체 근로자의 의견이 아닌 소수 지정된 사람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근로자 대표 1명이나 또는 많으면 10명 정도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10명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근로자 대표가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듣고 회의에 가져와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의견 청취 방법을 제외하면 기타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업 전에 시행하는 TBM 활동 및 아차사고 발굴 활동, 기타 안전제한함, 아이디어 대회 등 여러 가지 안전제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타 많은 회사에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과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하기에 적당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활동으로 제가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익명 건의함, TBM 활동, 온라인 제보, 설문지 작성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 종사자 의견 청취 활동으로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QR코드를 만들어서 안전부서에 바로 연결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저에게 바로 메일로 이렇게 제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QR코드를 만들어서 각 사업장의 사무실 및 현장에 부착하여 핸드폰으로 쉽게 QR코드를 찍으면 안전부서에 바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서 회사의 안전관련 채널을 만들어서 안전보건 관련된 정보 및 회사의 소식들을 공유하고 또 실시간으로 담당자와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팅 기능이 있는 이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점 TBMC 관리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청취 여부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TBM 문서 양식을 개정하여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TBM 실시 후 근로자를 임의로 선택하여서 당일 전달사항 및 기타 불편사항을 물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의 습성이 있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꼭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는지 이렇게 문서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또한 현장 점검 시 확인한 문제점 또는 근로자의 의견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점검 업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청취 방법을 만들어서 현재 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위험 발굴을 많이 하는 근로자에 대한 우수 발굴자 포상 및 정기 안전 교육 시 설문지 작성 또 기타 안전 활동들을 추후에 해보려고 계획 중이지만 회사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현재는 계획만 세우고 있지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종사자 의견 청취 활동 등을 생각하셔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회의나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근로자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접수가 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각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선한 사항에 대해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AS를 신청하고 또 AS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받죠. 이러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재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치한 결과는 꼭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 익명성을 원할 경우는 꼭 그 익명성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 세이프리도 여러 가지 종사자 의견 청취 활동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종사자분들은 이 의견을 잘 제시하고 또한 이런 관리 방법의 운영은 기업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해서 도움되는 것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또 괜히 신고하거나 제안했다가 내가 했다는 거라도 밝혀지면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사들의 관리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공건설사의 현장에 가보면 하도급사에게 의무적으로 발굴하라고 제안하라고 이런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포상금, 포상품 등의 혜택 등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형식적이면서 일시적일 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활동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따위는 접어두고 오롯이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회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숨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회사의 위험을 발굴하고 하는 행동은 치부가 아닌 환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숨길수록 더 큰 병이 되어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과연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좋은 경영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은 종사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한 그러한 활동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는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개인 의사를 존중해주고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위험 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확인하면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발굴자에게 질타와 비난 등 피해가 가는 상황이 이런 피해가 가는 행동이 아닌 잘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절차를 만들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포상을 주는 등 참여 시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런 마지막은 은폐와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처벌하는 등 이런 상과 벌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해가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꼭 접해야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과 벌을 꼭 명확히 해주셔야지 근로자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과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의 관점은 문제 해결과 개선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도와 팀워크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나의 의견이 적용되고 있다.
내 말이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때 더 몰입도도 높고 이렇게 내가 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소속감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협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또 적용해 줌으로써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들을 급격하게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경영진이나 이런 조직들의 의사가 결정되는 거에 내가 뭔가 반영이 된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은 이런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것은 직원들의 이탈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일용직 근로자라 생각해서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도 회사에게 소속감을 갖고 있고 뭔가 존중받는다는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을 때, 이런 문화들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똑같은 돈을 줄 바에는 다른 데 갈 바에는 이 회사가 훨씬 복지도 좋고 인정해주고 뭔가 안전도 더 잘 지키고 나의 의견도 잘 반영되고 이런 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일용직 근로자를 할지라도 회사를 떠나고 싶을까요? 저는 똑같은 돈이라면 아마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데에서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견 청취 활동들은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작용하여서 이런 서비스나 제품, 이런 모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기업은 조직 내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며 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종사자의 의견 청취 활동은 기업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 책임자도 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야 합니다. 저희가 왜 욕을 합니까? 윗대가리들은 솔직히 밑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배만 부르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두루두루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들 의견도 다 생각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까요?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결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귀와 문제가 발생할 시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말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